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트 디프를 이용해서 영상의 페이스 디테일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니메이트 디프를 이용하는 만큼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템포럴 랩 배치 작업보다 안정적이에요. 한 장씩 생성하는 템포럴 랩 배치와 달리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지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좀 더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미지로 페이스 디테일 작업을 해볼게요. 빠르게 기본 로더 노드들을 추가해줄게요. 변환할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영상의 한 장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페이스 디테일러를 이용해볼게요. 이미지와 모델, 클립 VA를 연결시켜줄게요. 페이스 디테일러는 얼굴 디테일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을 모아둔 노드예요.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연결시켜줄게요. 부정 프롬프트도 추가할게요. 화질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롬프트만 입력할게요. 눈 색상이나 안경 여부 같은 얼굴 특징이 있다면 같이 입력해주세요. 얼굴을 찾게 해주는 울트라리틱스 디텍터 프로바이더를 연결시켜줄게요. 얼굴 영역을 사각형 형태로 찾아줘요. 사각형 범위 내에 얼굴만 마스킹될 수 있도록 세그먼트 애니싱 모델도 연결할게요. 이제 실행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페이스 디테일러 노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노드를 구성해 볼게요. 얼굴을 찾는 심플 디텍터 노드를 추가해 줄게요. 디텍터 프로바이더와 샘 로더를 연결시켜 줄게요. 디텍터는 얼굴을 찾아서 세그라는 형태로 출력해줘요. 세그 안에는 위치, 이미지, 마스크 등 디텍팅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 중에 마스크만 변환해서 확인해 볼게요. 마스크를 보기 위한 프리뷰도 추가할게요. 이렇게 찾은 얼굴의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세그 디테일러를 추가해서 찾은 세그를 디테일 작업을 해줄게요. 이미지와 세그 노드를 연결시켜주세요. 디테일러로 변환한 얼굴을 다시 원본 이미지에 붙여주는 세그 페이스트 노드도 추가해줄게요. 디테일 작업된 얼굴을 원본 이미지 위에 덮어 씌워줘요. 디테일러의 모델과 클립 VA를 연결시켜줄 파이프라인을 추가해줄게요. 기본적으로 세그 디테일러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디테일러라는 게 결국은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라 K샘플러에 필요한 값들이에요.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세분화했을 뿐 페이스 디테일러와 같은 작업을 한 거라 결과물도 동일해요. 이제 영상으로 작업하기 전에 설정값들만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많은 설정값들이 있지만 두세 개 외에는 따로 만질 필요는 없어요.
우선 심플 디텍터의 값들을 살펴볼게요. B박스 스레스홀드 값은 B박스 디텍터의 감도예요. 여기서는 얼굴을 찾는 거니까 얼굴을 찾는 감도겠죠. 값이 클수록 인식 감도가 낮아져요. 값이 낮으면 인식 감도가 높아져서 얼굴이 아닌 것도 얼굴로 인식하게 되는 식이에요. B박스 딜레이션은 찾은 영역 박스 크기를 좀 더 키우거나 줄일 때 사용해요. 크롭 팩터는 찾은 영역의 배수예요. 배수만큼 키워줘요. 페이스 디테일인 만큼 너무 커지지 않게 1에서 1.5 사이의 값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드롭박스는 찾은 영역을 무시하는 크기예요. 10을 입력하면 디텍팅한 박스 크기가 10픽셀 이하의 경우는 무시해요. 이제 디테일러 노드 값을 확인해 볼게요. 가이드 사이즈는 디테일러 작업을 할 때의 기준 사이즈예요. 작은 쪽 기준값이고 이렇게 가이드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작업하게 돼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하게 설정하면 생성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작으면 디테일 효과를 못 보게 되겠죠. 512픽셀 내외가 적당해요. 이전에 이미지 투 이미지를 다룰 때 화질을 올리는 효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디테일러가 하는 작업이 그것과 동일해요. 확대 후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래 값들은 거기에 사용하는 샘플러의 값들이에요. 이렇게 작은 얼굴일 경우에는 차이가 잘 보여지죠. 맥스 사이즈는 긴 쪽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제한해주는 크기예요. 가이드 사이즈에서 적당하게 크게 해주면 돼요. 작업한 이미지를 세그에 추가해서 세그 페이스트로 보내면 원본 이미지 위에 마스크 영역에 맞게 작업한 이미지를 덮어 씌워줘요. 이제 영상을 변환하도록 수정해 볼게요. 크게 다르진 않고 심플 디텍터와 세그 디테일러를 애니메이트 디프용으로만 변경해주면 돼요. 이렇게 노드만 변경해주면 돼요. 하나씩 변경해 볼게요. 기존 노드에 연결된 선들을 똑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이제 기존 노드는 삭제할게요. 애니메이트 디프도 추가해 줄게요. 디테일러에서 이 애니메이트 디프를 이용해서 얼굴 영역에 부드러운 영상을 생성해줘요. 모델이 애니메이트 디프를 거쳐가게 연결시켜주세요. 컨텍스트 옵션 노드도 추가해줄게요. 이제 이미지 대신 영상을 불러올게요. mp4 영상 파일이나 프레임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둘 다 추가시킬게요. 추가하는 김에 이미지를 리사이즈하는 컨스트레인 이미지 노드도 추가할게요. 이제 기존의 이미지를 불렀던 곳에 각각 연결시켜 줄게요. 이제 이미지 저장이 아니라 영상을 저장해주는 비디오 콤바인 노드로 변경해줄게요. 프레임 레이트는 원본 영상에 맞게 입력해줄게요. 영상 파일은 mp4로 저장할게요. mp4 영상 파일을 바로 변환해볼게요. 가이드 사이즈를 512로 수정할게요.
우선 디테일러는 비활성화하고 디텍터만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얼굴에 마스크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영상 내의 모든 얼굴 마스크가 합쳐져서 그래요. 이렇게 영상 내의 얼굴 마스크가 전부 합쳐져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 영역을 기준으로 디테일러가 진행돼요. 이 영역을 기준으로 따로 애니메이트 디프 비디오 투 비디오를 실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30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실행해 볼게요. 서른 장의 얼굴 마스크만 합쳐진 만큼 마스크 영역이 줄어들고 마스크도 2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100장으로 좀 더 늘려볼게요. 좀 전보다는 커졌지만 아직은 2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으면 각 영역별로 2번 진행돼요. 이제 디테일러를 활성화하고 실행해 볼게요. 디테일러가 2번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생성되었네요. 마스크별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봐볼게요. 이번엔 전체를 변환해서 비교해 볼게요. 마스크 영역이 하나로 합쳐진 만큼 한 번만 실행되었어요. 대신 변환 영역이 커진 만큼 디테일러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변환되는 이미지들을 자세히 봐볼게요. 세그투 이미지 리스트 노드를 추가하면 변환된 이미지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환돼요. 디테일은 올라가긴 하지만 의도한 대로 얼굴만 변환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게 되죠. 프레임 캡과 스킵을 이용하면 영상을 나눠서 생성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드캡과 스킵을 이용해서 영상을 나눠서 생성하고 나눠서 생성한 영상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스킵과 로드캡을 이용해서 나눠서 생성하는 거예요. 100장 대신 105장을 설정하는 건 5장을 겹치게 생성해서 영상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2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들을 나눠서 생성하면 마스크 영역이 분리되어서 디테일 효과가 확실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생성도 디테일하게 잘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봐볼게요.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볼게요. 마스크 영역 기준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트 디프 특성상 같은 크기의 이미지들로 영상을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합쳐진 마스크 기준으로 이미지들을 잘라서 변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2번째 마스크 영역이죠. 이렇게 각각 작은 영역을 변환하게 돼서 얼굴 디테일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더라도 얼굴 이동선이 크고 여러 명이다 보니 마스크가 합쳐지게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마스크가 안 합쳐지도록 더 짧게 쪼개면 도움이 돼요. 100장이 아니라 50장으로 더 짧게 잘라볼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스크가 분리 안 되고 합쳐져 있는데요. 디테일러를 잠시 꺼두고 적절한 크기를 찾아볼게요.
10장에서 드디어 분리되었네요. 이제 10장 뒤에 나머지 40장도 확인해 볼게요. 다행히 잘 분리가 되었네요. 이제 디테일러를 켜고 생성해 볼게요. 열 장 부분이 잘 생성되었네요. 사십 장 부분도 잘 생성되었네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성한 걸 합친 뒤에 한 번에 생성한 것과 비교해 볼게요. 테스트하면서 생성하다 보니 순서가 뒤죽박죽인데요. 먼저 순서를 맞춰볼게요. 파일명 뒤에 숫자를 적당하게 수정해서 순서를 맞출게요. 이제 합치는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합쳐줄게요. 합치는 스크립트와 실행 방법 설명은 더보기에 영상 링크를 적어둘게요. 잘 합쳐졌네요. 이제 한 번에 생성한 것과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한 번에 생성한 것보다 얼굴 디테일이 제대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예제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얼굴이 엄청 작은 영상이에요. 이번엔 미리 생성된 프레임 이미지들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미지들이 있는 폴더를 입력하고 노드를 연결시켜 줄게요. 우선 전체를 생성해 볼게요. 역시 얼굴 마스크들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영역이 되었어요. 작은 얼굴에서 디테일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100장씩 나눠서 생성해 볼게요.
중간에 생성된 걸 미리 확인해 볼게요. 마스크 영역이 두 개로 잘 나눠져 있어요. 생성된 영상도 얼굴 디테일이 잘 적용되었네요.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것도 영상들을 합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마스크들이 한 영역으로 합쳐지지 않게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동작이 크고 사람이 많을수록 변수가 많아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한 명이 편해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고 얼굴 위치 변화가 크지 않는 영상을 변환해 볼게요. 이런 영상의 경우엔 전체를 한 번에 변화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한 번에 변환할게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디테일러 작업을 할 때는 원본은 어느 정도 확대해도 작업 속도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FHD 크기로 확대해서 진행해 볼게요. 원본 이미지 사이즈는 720에 1280 HD 화질이에요. 변환 속도는 대부분 디테일러에 있는 가이드 사이즈와 합쳐진 마스크 개수에만 영향을 받아요. 실사 체크포인트 모델을 이용해 볼게요. 생성해 볼게요. 디텍터로 합쳐진 마스크 영역을 봐도 크지 않고 적당한 걸 볼 수 있어요. 변환된 영상도 잘 변환되었네요. 이상으로 애니메이트 디프를 이용한 페이스 디테일 작업을 알아보았어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변환해야 하지만 확실히 페이스 디테일 작업이 퀄리티 좋게 변환되는 것 같아요. 모든 구간을 변환하지 않고 얼굴이 작아지는 특정 구간만 변환해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